제가 돌잡이 때 가족들이 준비한 것은 뱀의 비늘, 쥐의 꼬리. 제 할아버지는 철구단명. 천리 밖에서 사람의 생사를 점치셨죠. 제 할머니는 유선제마. 살아있는 사람도 구하고 악귀도 구제하셨죠. 제 아버지는 천명신산. 천기를 점쳐 미래를 예지할 수 있었죠. 제 어머니는 호선 전생으로 수위가 역천했죠. 종이 염라대왕 앞에 곧장 기어 올라가서는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제가 염주에게 보복당할까봐 바로 두 가지 결정을 내리셨어요. 첫째는 강호에서 은퇴하고 평생 천기를 누설하지 않는 것이었고, 둘째는 저에게 천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를 깨우칠 나이가 되자 할머니는 제게 제주를 전수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저승사자에게 찍힐까 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것을 믿지 않으셨어요. 몰래 저에게 풍수명리를 가르치셨죠. 저 역시 천성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3살에 주역을 외우고 4살에 기문둔갑을 베껴 쓸 수 있었죠. 할아버지는 보시고 탄식하며 할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저는 나중에 풍수계의 큰 요물이 될 거라고요. 제 앞날이 창창해서 동북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풍수사가 될 줄 알았는데 26살에 눈이 멀었어요. 완전히 장님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엄숙한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 눈을 치료해 줄 거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묻기도 전에 할머니는 경악하며 소리치셨어요. 내 얼굴이 이상해.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아래가 캄캄하구나. 저는 황급히 할아버지께 아래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음여자가 뭐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날 밤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 동안 장님으로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요. 반복적인 연습을 거쳐 심지어 혼자 마을 어귀에 가서 햇볕을 쬐고 길을 잃지 않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항상 그 종이상자를 꺼내 세심히 더듬어 봤어요. 그 종이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닳도록 만져도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할아버지가 목숨과 바꿔 얻은 것이고 이것이 제 눈을 낫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고 완전히 회복될 희망을 잃었어요. 이날 마을의 중매쟁이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신부는 도시의 부잣집 딸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혼담을 깨러 온 건가요? 그러자 중매쟁이는 무릎을 치며 말했어요. 이번 생에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당신이 장님이든 아니든 상관없대요. 아가씨, 제가 데려왔어요. 둘이 잘 지내봐요. 중매쟁이는 말을 마치고 나갔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둠에 대고 말했어요. 아가씨, 몇 살이에요? 제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정적뿐이었어요. 대문이 덜커덩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가씨는 결국 가버렸어요. 그들이 간 후에 저는 혼자 집에서 좌선을 했어요. 제가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이 굳어졌어요. 당신 안 갔어요. 그러자 그 아가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황급히 도망쳤어요. 생각할수록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이 기간에 낯선 여자가 저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는 심지어 그녀의 숨소리조차 듣지 못했어요. 이때 아가씨가 제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저는 혼약을 이행하러 왔어요. 저는 그녀에게서 향긋한 냄새를 맡았어요. 온 산에 가득 핀 진달래 향이었어요. 극도로 위험한 야성도 느껴졌고요. 제 이름은 오양의이고 22살이에요. 믿지 못하겠다면 할머니께 여쭤봐.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정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내 말에 오양의는 잠시 멍해졌다. 그러고는 가만히 속삭였다.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당신과 나는 천생연분이에요. 당신이 장님이든 아니든 정말 상관없어요. 내가 말을 하려는데 옆방의 할머니가 소리쳤다. 산포, 밥은 언제 해줄 거니? 나는 그녀와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팔려. 할머니 밥 해드릴 것을 잊고 있었다. 내가 막 일어나 밥을 지으려 하자 오양의가 나를 쉬게 했다. 그러고는 바로 부엌으로 가서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나는 재빨리 조심스럽게 더듬으며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우리 집과 오양 집안이 정혼한 적이 있나요?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내 할아버지를 해친 음녀가 찾아왔다. 산포, 어서 저 여자를 죽여?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늘 헛소리를 하시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모든 여자를 음녀라고 부른다. 너는 그림자가 없구나. 오양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오양의가 사람이든 귀신이든 할머니는 완전히 라오션에게 물어볼 수 있다. 저 류셴의 안목은 늘 가장 날카롭다고 할 수 있죠. 도행은 가히 심오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은 할머니께 큰 타격을 주었어요. 오양의는 그릇을 치우고 제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오양의가 화재를 열었어요. 오양의는 매우 적극적으로 제 손을 그녀의 얼굴에 얹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꼼꼼히 쓰다듬었어요. 저는 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손의 감촉으로 그녀의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양의는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속마음과는 다르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잖아요. 오양의는 어리둥절한 듯 말했어요. 저는 당신을 몰라요. 당신은 즉시 떠나주세요. 저는 화가 난 어조로 말했어요. 우리는 먼저 첫날 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올려도 돼요? 오양의는 매우 대담한 어조로 말했어요. 저는 순식간에 크게 화를 내며 그녀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녀를 잡을 수 있겠어요? 한바탕 소동을 벌인 후에 저는 지쳐 헐떡거렸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옷을 벗고 침대에 털썩 누웠어요. 오양의는 아마도 제 옆에 있는 소파에 누운 것 같았어요. 나랑 잠깐 얘기 좀 해줘. 그녀에게서 그녀는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최면을 전문으로 배웠대. 나도 그저 웃어넘겼지?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에 3명이나 더 생겼어. 나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어. 이 모든 게 그녀가 몰래 계획한 거야? 그리고 그녀가 유일하게 꺼리는 할머니도 이미 잠들었지? 지금이 손쓰기 딱 좋은 때야. 그녀의 표현이 너무 평온했기 때문에.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내 마음속으로 조금 혼란스럽게 생각했지? 머리에는 노란색 삿갓을 쓰고 몸에는 붉은색 옷을 입고 모두 손에 대나무 장대를 들고 등에는 뱀 껍질 자루까지 메고 있어요.
오우양웨이 씨가 진지하게 보고했어요. 샹시에서 온 뱀 사냥꾼인가요? 이 뱀 사냥꾼과 뱀신을 모시는 디마는 한 명은 남쪽에 있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죠. 할머니를 노리고 온 거야? 오우양웨이가 나에게 물었어. 나는 그녀의 손바닥에 썼지. 언제든지 누구를 대하든 두려워하지 마. 다 쓰고 나는 문 앞에 있는 세 사람에게 웃으며 말했다. 이건 자업자득이잖아. 샹시로 돌아가. 그런데 그 세 사람은 대답이 없었어요. 꼼짝 않고 오랫동안 서 있었죠. 마침내 오른쪽에 긴 머리 여자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장님이 허풍은 세네. 너희들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덤벼. 나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려 잠을 잤어요. 그는 장님이지만 우리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샹시에서 온 것도 아네. 세 사람의 어조는 매우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오우양웨이가 나를 밀면서 말했어요. 리산포, 그들 갔어. 나는 드디어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방금 전의 상황은 정말 너무나 험악했어요. 나중에 나는 세 사람을 떠올렸어요.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자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너를 볼 수 없는 거야? 나는 바로 오우양에게 물었어요. 너 멘탈이 진짜 좋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나는 그녀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가 멀쩡했을 때는 그들을 상대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는데. 하지만 지금 할머니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잖아.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만히 앉아 죽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숨어야 해. 그리고 할머니도 데리고. 오우양웨이가 그때 나에게 제안했어요. 기장이 이미 봉쇄됐어요. 저는 그녀의 제안에 향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깊이 잠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곧바로 그 자리에서 법에 따라 처형당할 뻔했어요. 주변에는 새로운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매달린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곧 제 차례가 올 거예요. 꿈속에서 저는 드디어 시력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좋네요. 그때 제 옆에 머리가 아주 긴 죄수가 다가와 음침하게 물었어요. 얼굴에 홈으로 그를 쏘아봤어요. 제가 수신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사형수가 저에게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수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람의 복잡한 수신호를 보면서 문득 영감이 떠올랐어요. 영혼의 구원길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 수신호를 다 마치자. 순간 시간이 멈추고 음향이 뒤바뀌었어요. 심지어 황천마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 하는 소리를 내며 꿈에서 깨어났어요. 저는 곧바로 막 배운 수신호를 사용했어요. 저는 제가 하는 모든 단계가 다 옳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지만 다 하고 나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장님이었어요. 꿈이었나? 제 귓가에 오우양웨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우리 둘이 정말 결혼하는 꿈을 꿨어요. 나는 그녀에게 농담을 걸기 시작했다. 오우양웨이도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나에게 말했다.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 그 3명의 뱀 사냥꾼이 목을 매 자살했어. 내가 방금 아침을 사러 갔을 때 그들이 마을 입구의 나무에 목매 달려있는 것을 봤어. 각자의 발밑에는 꺼진 모닥불이 쌓여 있었어. 죽기 전에 누군가 호유를 연습한 것 같아. 내 얼굴은 태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몹시 기뻤어. 나는 처음에 할머니가 한 짓인 줄 알았어. 하지만 할머니께 여쭤보니 할머니는 어젯밤에 집에 없었다고 하셨어. 할머니는 묘지에서 밤을 보냈고 어떤 뱀 사냥꾼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셨어.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오우양웨이가 한 짓이야.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한 짓인지 물었어. 하지만 집안은 오랫동안 조용했어. 오우양웨이가 갔어. 짐까지 다 가져갔어. 아마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어. 당장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없어. 최대한 빨리 대처 방안을 생각해내야 해. 두 번째 일은 내가 돈이 없다는 거야. 전에 눈을 치료하느라 돈을 많이 썼어. 나중에 전 여자친구가 찾아왔어. 울면서 남동생이 도박 빚이 있다고 말했어요. 20만 위안 빌려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소나 말이 되어 갚겠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빌려줬어요. 저는 풍수명리에 정통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장님이라 이름도 없어요. 돈 벌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제가 걱정하고 있을 때 마을의 송나오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 큰일이 났다고 하면서 저를 빨리 오라고 했어요. 저는 출장비가 500위안이라고 했죠. 송나오아이는 저를 빨리 오라고 하면서 5천 위안이라도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마을 어귀에 갔을 때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산포 외출하는 거야? 송나오아이 집은 이쪽 방향인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저씨는 매우 친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방금 마을 어귀에 구경 갔었어요? 법의학자까지 왔던데요. 그러고는 말투가 조금 불쾌한 듯 말했어요. 왜 자꾸 제가 가기만을 바라세요? 제가 당신 눈이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폐인이라고 했어요. 저를 따라가면 후회할 거예요. 그러자 오양웨이는 개의치 않고 말했어요. 나중에 후회하면 당신을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그때 그녀의 손바닥에 글자를 썼어요. 오양웨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미 한 마리도 밟아 죽인 적 없어요. 리산포, 당신은 의심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막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앞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분 리 대사, 리산포 아니야? 이제 장님이 됐네? 그 웃음소리는 마을의 왕 대머리에게서 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목욕탕의 작은 매니저였죠. 저와 그는 친분도 원한도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저를 휘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를 상대하지 않고 곧장 걸어갔어요. 그러자 왕 대머리가 앞으로 나서 저를 막았어요. 왕 대머리는 웃으며 물었어요. 왕 대머리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요. 송나오아이는 왜 안 데리러 왔대? 너 눈도 안 보이는데 혼자 어떻게 가려고? 저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제 옆에는 분명 오우양웨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지? 이때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가오 푸구이가 짐짓 태연하게 앞으로 나서 말했어요. 내 친구 괴롭히지 마. 그는 예전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제가 실명한 후로는 오늘 제가 결혼해서 여러분을 모두 초대했어요. 가오 푸구이는 저에게 담배를 건네며 말했어요. 가오 푸구이는 약간 어색하게 웃었어요. 당신은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지 아시나요? 당신의 여자친구 멍수스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내 앞에서 둘이 바깥채에서 난잡하게 놀아놨어요.
나는 당시 모두 들었어요. 하지만 소리내지 않았죠. 이 시간 동안 나는 감정 조절을 배웠어요. 그리고 인내하는 법도 알게 되었죠. 이때 옆에 있던 멍스스가 나에게 설명했어요. 리산포, 당신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당신은 여러 면에서 꽤 훌륭해요. 가오프구이가 당신만큼 잘생기거나 똑똑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고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얄밉게 나에게 물었어요. 나한테 화났어. 산포,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그들이 옳았어요. 당신 할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당신 할머니도 당신 때문에 미치셨고요. 당신 같은 재앙덩어리에게 스시가 따라다니면 그녀를 해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들 둘은 내 앞에서 합창을 하기 시작했어요. 멍스스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쨌든 차용증도 없으니 그가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없어요. 모두 그들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오프구이가 운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멍스씨가 똑똑하다고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만만하다고 웃더군요. 오우양웨이는 시종일관 곁에서 지켜봤어요. 이때다 싶어 온몸으로 기운을 북돋아줬어요. 계속 팔꿈치로 쿡쿡 찌르면서 어서 빨리 쇼를 시작하라고 재촉했죠.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쓰다듬었죠. 내가 신던 낡은 신발을 신으면서 내가 먹다 남은 밥을 먹는 게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거라고. 그러고는 멍스스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나한테 낙태도 3번이나 해주고 그 20만 위안은 몸보신하라고 준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하겠어. 말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왕 대머리를 봤어요. 그를 향해 음산한 손짓을 해 보였죠. 그러고는 뒤돌아 떠났어요. 내가 낙태를 해줬다고? 멍스스는 얼굴을 감싸쥐며 울부짖었어요. 그 사람 말을 믿어? 내내가 감히 날 때려? 나 이 결혼 안 해. 가오프구이는 점점 더 화가 났어요. 내가 눈이 삐었지? 어쩌다 너 같은 망나니를 좋아하게 됐을까? 옆에 있던 왕 대머리는 얼른 말렸어요. 장님의 말을 믿다니. 오늘 너희 결혼식인데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찝찝해. 가오프구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깨달은 듯 얼른 다가가 달랬어요. 나는 그들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않았어요. 바로 숭나오아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숭나오아이의 집 앞마당에 도착하자 숭나오아이는 급히 나를 부축해 들여보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의 집에 불운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의 아내가 멀쩡했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곧이어 그가 차를 몰고 나갔다가 뺑소니를 당했어요. 아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살을 시도하려 했어요. 문제가 그의 집안 대대로 내려온 집에서 비롯됐다고 했어요. 그의 집안 대대로 내려온 집이 팔사황천에 저촉됐다고 했어요. 숭나오아이에게 부적 몇 장을 그려주고 돈을 받고 떠났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싸우고 이혼 소동을 벌였어요. 그의 아내는 심지어 화병이 나서 입원까지 했어요. 숭나오아이가 상황을 다 이야기하자 가오프구이 일행이 들어왔어요. 왕머리가 나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숭 삼촌, 정말 어리석으시군요. 어떻게 장님을 모셔다가 풍수를 보게 하세요? 이 산포는 눈이 먼지 벌써 몇 달이나 됐어요.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을 봐주겠어요?
숭나오아이는 실명 사실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표정이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럼 그에게 이게 몇인지 말해보라고 하세요. 옆에 있던 오우양의가 친절하게 나에게 알려주려 하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사실 속임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나를 믿으면 봐줄게요. 못 믿겠으면 관두세요. 최근에 눈병이 좀 났지만 제가 풍수 보는 데는 지장 없어요. 제가 숭나오아이에게 사실대로 말했죠. 사람들이 듣고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가오프구이는 웃다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리산포, 내가 풍수를 볼 수 있다니. 돼지가 나무에 오르겠네. 예전에는 내가 풍수를 좀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눈이 멀었잖아. 아직도 여기서 무슨 고수인 척하는 거야? 외부인을 속이는 건 그렇다 쳐도 같은 마을 사람도 속여. 너 인간 맞아? 옆에 있던 멍스스도 같이 험담했어요. 이건 예전에는 말하기 부끄러웠던 건데 리산포는 원래 사기꾼이에요. 입만 살아가지고 엉터리로 둘러대요.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리산포가 직접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모함에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우양의가 그때 착하게 저에게 알려주려 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송 삼촌, 당신이 저를 믿든 그들을 믿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 사람들은 옆에서 계속 횡설수설했어요. 가오프구이 일행도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댁은 집에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됐네요. 다시 이사와서 사세요. 숭나오아이는 분명히 멍해졌어요. 나는 숭나오아이를 보며 말했어요. 이사와서 며칠 살면 자연이 풀릴 거예요. 집에 들어간 지 3초도 안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어요. 왕 대머리가 코웃음을 치며 나를 향해 냉소했어요. 입만 열면 송 삼촌에게 이사 오라고 하다니. 그건 사람을 해치려는 수작 아니야? 가오프구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풍수를 애들 장난으로 아나. 멍스스도 비웃었어요.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그러자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저를 변호해 주셨어요. 젊은 양반들이 말 좀 가려서 해요. 이씨 집안 후손이 그렇게 형편없을 리가 없잖아. 가오프구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미쳤어. 이씨 집안에는 저 장님밖에 안 남았어. 왕 대머리도 동의했어요. 그냥 죽은 물고기일 뿐이야.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 그러니 뻔뻔하게 사기 치러 나오지 않겠어? 숭나오아이도 난처해졌어요. 황급히 나를 옆으로 데려가 속삭였어요. 이 선생님, 운명이 걸린 일인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웃으면서 손을 내밀어 돈을 달라고 했어요. 숭나오아이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 같은 마을 사람들이라. 돈을 안 주면 면이 안 서잖아. 결국 내 손에 50위안을 쥐어줬어. 내 윗사람들 봐서. 이 돈으로 쌀이나 사가. 앞으로 사기치고 다니지 마. 숭나오아이는 나한테 엄청 실망했어. 나는 대꾸도 변명도 하지 않았어. 잘 접어서 숭나오아이 손에 다시 쥐어줬어.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나중에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어. 오우양웨이는 숨기지도 않고 말했어. 그들은 보고 들을 수 있어?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 내가 내 눈이 되어주겠다고 했잖아.
게다가 시력도 회복시켜 주겠다고. 오우양의는 아주 진지하게 나에게 말했어. 내 입술이 갑자기 떨렸어. 마음속에서 뭔가가 솟구치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억눌렀어.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 그날 밤 마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어. 가오푸구이와 멍스스의 결혼식 때 갑자기 가위를 들고 가오푸구이에게 달려들어 삿대질하며 외쳤어. 너는 자격 없어, 알아? 왕 대머리가 가오푸구이를 덮쳤어. 다리에 피가 났어. 결국 가오푸구이가 가위를 빼앗았어. 왕 대머리에게 마구잡이로 가위질을 해댔어요. 가오푸구이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멍스씨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기절했어요. 모든 과정을 오우양의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고는 아주 이상한 듯이 물었어요. 당신이 전에 왕 대머리에게 손짓을 했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일이 터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왕 대머리가 그렇게 이례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빨리 닥쳐왔네요. 왕 대머리와 가오푸구이는 모두 자업자득이에요. 오우양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오우양의가 끙끙거리며 무거운 물건을 옮겨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걱정돼서 물었어요. 오우양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소파에서 자려니 너무 좁아요? 당신은 또 제가 항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저는 웃으면서 이제 완전히 눌러앉을 작정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만져보니 그녀가 가져온 건 침대가 아니었어요.